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몽님과 함께 로맨스 정과 함께 수진님은 집에서 문학소년단 시즌 7 아니 시즌 7 네, 저도 긴장했네요. 네, 시즌 7 14화 누운배 편 시작합니다. 네, 거의 절반 왔어요 지금 시즌. 그렇네요. 네, 네, 오늘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게스트 한 분 더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컴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컴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 컴피가 컴피 네. 무슨 뜻인가요? 닉네임인데 영어로 네. comfortable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짧게 comfy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제 편한, 뭐 어. 아니면 되게 막 코지한 이런 느낌이라서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이 닉네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편하신가요? 아니요, 지금 매우 매우 편합니다. 농담이고요. 좀 언컴피하신 것 같은데. 그 목소리로만 듣던 분을 이제 얼굴로 배워서 좀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컴피님에게는 한 가지 더 그거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로고송 고퀄리티의 맞아요. 로고송. 고퀄리티의 로고송을 작곡하신 네. 바로 그분입니다. 대작곡가. 지금 한 시즌 5부터. 5부터였나요? 네. 한 세 번이나 세 번째죠. 세 번이나 우리가 이런 뉘앙스로 해달라. 바로. 곡 자판기. 저는 컴피라고 했을 때 그 컴포저의 그 약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작곡가. 아닙니다. 의도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제가 건 참 더 고퀄리티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 항상 죄송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걸로 정도는-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이 정도의 고퀄리티고 쉽지 않죠. 아니 이번 것도 원래 사실 또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 네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 얼마나 걸리나요? 문학수연단 시그널 작업하는데? 그 레퍼런스를 주시거든요, 텐들러님께서. 그 듣고 한 모르겠어요, 2-3시간. 두세 시간? 굉장히 빨리 쓴 건데요. 그러네요. 또 작곡을 전공하셨거든요, 자몽님이. 네. 어떻습니까? 작곡가 남준은 몇 점? 저는 처음에 딱 그 음악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로맨스. 어떤 이번 시즌이요? 저는 이번 네. 시즌에도 너무 좋았는데 그 전부터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와 진짜 네. 무반 참시 정말 대단한 퀘스트네요. 근데 세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 바로 로맨스 정한테 맞아요. 그 파일 좀 연락을 보내줄 수 했어요. 있냐. 파일 원본을 보내달라. 네. 그냥 끝까지 듣고 싶어서 맞아요. 저희가 거의 뭐 한 10초, 15초 나오다 끝나니까. 뭔가 문학소년단의 그런 느낌과 되게 잘 어울려서 음. 너무 좋았어요. 네. 음. 지금 언컴피해지신. 네, 굉장히 많고. 네, 우리 대단한 컴피님과 함께 오늘의 대작곡가를 책. 모시고 네. 네, 사실 작곡 전공하시고 지금 취미로 작곡하신 컴피님 그리고 또 예술에 숟가락 얹었던. 숟가락 얹었던 로맨스 정과 오늘 읽을 책이 사뭇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읽을 책 이혁진 작가의 누운배. 먼저 짧게 이혁진 작가 소개. 사실 더 짧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지난 사랑의 시즌 이해편 최고의 히트작. 최고 히트작 사랑의 사랑의 이해편. 네. 역시 잘 나가는 거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대기업에 얹어야 됩니다. 1980년생 작가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잡지사, 조선소 등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는 작가님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잡지사 그리고 조선소 그리고 또다시 잡지사 이렇게 한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접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게 된 글이 바로 이번 소설 누운배. 누운배가 어떤 소설인지 아시는 분이라면 이거 자전적이겠다. 그렇다면 이혁진 작가가 조선소에서 일을 했다면 누운배는 어떤 소설이냐? 2016년 제21회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작품 이혁진 작가의 입봉작. 우리 입봉이란 단어는 안 쓰기로 했었으나 데뷔작. 그러면 컴피님의 데뷔작이 저희가 되나요? 넘어가시죠. 네. 자전적 요소를 소설에 많이 녹여냈던 것은 제가 미숙해서였습니다. 기억력에 의존해서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던 그 자전적인 소설 누운배입니다. 결국 조선소 이야기인 거죠. 조선소 좀 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조선소 다니는 회사원 이야기. 자, 그래도 디테일한 줄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한국 조선소입니다.
배가 쓰러지니 어서 회사로 들어오라라는 팀장의 전화를 받았다로 문장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냥 배도 아니고 자동차나 트럭 등 6,700대 정도를 싣는 길이 200m, 높이 34m. 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크네요. 네. 높이 34m가 10층짜리 건물이더라고요. 엄청 크네요. 높이 10층짜리 건물에 이제 200m면 학교 운동장. 네. 와. 그 배가 지금 누웠다고 합니다.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이곳으로 와 새로 일을 시작한 신입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냥 이혁진이죠. 그렇죠. 네. 문대리로 나오는 네. 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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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기사로 나오죠. 결국 배는 부두에 누워버리고 이제 조선소에서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설도 시작되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나. 뭐 일단 회사는 보험 처리를 이제 시작해야죠. 배가 누워버렸으니까. 조선소 쪽에서는 선가 전액을 보상받으려는 작전을 세우고 보험사는 그걸 막아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보험 쪽 일을 맡게 된 팀, 테스크 TF 이제 꾸려지는 건 네. 거죠. 보험 쪽 일을 맡게 된 팀장 밑에서 주인공이 이제 일 배워가며 구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험금 협상이 끝날 즈음 들리는 소문. 자, 회장이 쓰러진 배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세우냐? 소문은 그러나 사실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맞는지 애초에 불가능하다 만류하는 몇몇 직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고를 했으니 야 이거 가야 된다라고 딸랑거리는 상무, 뭐 이사 등의 임원들 이들은 이제 또 오피스물 한번 그려지고요. 그렇게 어쨌든 회장이 배를 세우기로 했다는 지점 그리고 이제 보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지점에서 소설은 챕터 2 두 번째 챕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배를 세우기 위해 이런저런 인사와 조직 개편이 단행되면서 그나마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이건 이제 안 된다. 줄퇴사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일이 끝났고 결국에는 회사의 이익을 풀로 당기려는 그 작전이 성공한 거거든요. 아직 네. 돈은 입금되지 않았으나 성과 전액 보상받고 만약에 이 배를 이렇게 세우면 곱하기 2네. 그죠. 그것도 팔면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수리해서. 개이득이네. 네. 뭐 이런 뭔가 잘 풀렸으면 그간 고생한 이 보험 TF 또 보상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회사라는 게 결국 보상과 그건데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인사 단행들 그 과정에서 결국 그냥 조금 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보상받는 그런 걸 보면서 줄퇴사 그런 거죠. 이럴 때 퇴사 안 하는 사람들보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회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다 있다는 건 그렇죠. 거죠. 최고의 기자는 뭐다? 이직한 기자. 네. 최고의 기자. PD는 뭐다? 프리랜서 PD. 그런 건 거죠. 자, 그렇게 새로 이 회사 이제 텅텅 비어 갑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무능력하거나 정치질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이곳에 새로 부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장이 새로 왔어요. 황 사장. 부지런하고 대쪽 같은 마인드로 그간 신생 중소 조선사 특유의 개판으로 처리되고 어떤 주먹구구식이죠. 주먹구구식 네. 서류 제대로 된 거 하나 없고 맞아요. 다 만들고. 이렇게 진짜 개판으로 굴러가던 그리고 이제 뭐랄까 관시로 뒷돈 거래 뭐 이런 것들로 뒤덮인 이 회사를 뭔가 개혁하려는 인물입니다. 관행을 뒤엎고 그러다 보니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악당이 되어가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회의 시간에 쓴소리 장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이 되겠냐고. 제발 우리 일을 하자고. 네. 깨부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대충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냥 그런 캐릭터 그대로입니다. 혁신가. 네. 주인공은 기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너 잘하잖아. 그거 하다 왔다며? 이러면서 너 PPT 잘한다며? 이런 거죠. 기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장의 인터뷰 그리고 뭐 신년사 내용 작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 사장과 이제 독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장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사실 독자 보라고 사장 이런 사람이다 알려주는 건 거죠. 자, 사장 너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이건 아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니 나도 할 말 할 수 있겠다. 주인공도 이제 점점 이 젊은 사람이 조선소 들어와서 이 불합리한 이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회의감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사실 주인공도 이제 이쯤 되면 이 챕터가 하나 지났잖아요. 슬슬 이제 동화되기 시작하죠. 이 집단에 이 뭐랄까 자기가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상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었으나 여기서 이제 사장과 인터뷰하면서 다시 맞지. 이게 맞지. 맞네 이게 맞네 사장의 사상에 감명받으면서 오히려 막 나에 있었던 의문들도 되묻고 그렇습니다. 혁신 말이 좋아 혁신인데 혁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또 사장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놔요. 아주 뭐랄까 멋있죠. 달변가예요. 네. 드라마였다면 여기서 이제 감동 삐지 흐르고 그렇죠. 벅차오르는 삐지 흐를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성민이 역할했을 것 같은 황 사장. 너무 잘 어울리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한번 개혁의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어쨌든 배를 세우겠다잖아요. 회장이 사장 위에 회장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장이 악당이 되고 시기 질투 받으면서 그런 과정이 지나가다가 결국 이제 배를 세웁니다. 배를 세워보니 불사 나가리죠. 누웠다고 했잖아요. 한쪽 면이 보이잖아요. 이제 다 썩어 있습니다. 한 2년간 처박혀 네, 있었으니까. 2년간 누워 있었으니까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원래 계획 이거 팔고 현금 땡기고 이걸로 이제 신사업 가고 그런 거 이제 다 나가리 난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회장은 저거 팔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야 이거 안 되냐? 이거 어떻게 그래도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쁨 받겠어요? 이래저래 이전서부터 이제 회장 라인들 임원들 일하는 사람들 다 이제 갈구고 그랬으니까 이전서부터 쌓였던 건데 회장의 눈밖에 난 사장 결국 책임을 떠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이 회장 라인 임원들의 이 고구마 같은 행보들. 황 사장 오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거꾸로. 그렇죠. 높이 올라갔죠? 더 크게 추락하죠. 결국 사장 근거리에서 영향을 받았던 꼭 그렇지 않더라도 꼭 사장이 없었더라도 정치질을 하는 늙은 임원들로 가득한 회사에서 환멸을 느꼈던 젊은 사원으로서 우리 주인공은 젊음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이 또 떠나는 마당에 또 기가 막힌 명언 한번 또 날려주고 가거든요. 젊음을 뭐 귀하게 여겨라 뭐 이런 식의 청춘 드라마식 멘트에 젊음을 고민하다가 주인공은 퇴사를 하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네. 조선소판 미생. 맞아. 미생이죠. 장그래도 떠나면서 네. 새 회사로 이직하면서 예. 끝났으니까. 이 책 읽어 마라. 자,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살펴보는 이 책 읽어 마라 코너입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또 게스트 두 분이서 사이좋게 나눠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컴피님과 자몽님. 그리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회사 이 문학 쓰는 다는 고인물 구악. 구태의원을 상징하는 로맨스 존과 챈들러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컴피님.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좀 지루하긴 한데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을 이제 대충 하는 문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이제 하면 이 황 사장을 보면서 일은 일답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아니면은 뭐 좀 바람직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 소설의 약간 주제의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일이 전혀 없는데 없나요? 없죠. 쳇바퀴를 돌면서 굳이 뭐 지금 회사를 다닌 지 몇 년 됐나요? 지금 사회생활 5년 차. 사회생활 5년 차. 썩었나요? 아직은 썩진 않았다. 그럼에도 이제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니까 일을 일답게 하니 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그냥 그런 약간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듯한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읽은 이유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인 거죠. 내가 지금 집에 있는데 또 회사 생각을 하네. 일을 일답게 하는 건 뭘까? 나 이대로 안 되나? 네.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출근한 것만 같은. 정말 동감합니다. 네. 막 피로감이 몰려와요. 와, 나 지금 회사 생활 조선소 지금 투잡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정말. 네, 그래서 이런 회사 생활의 어떤 피로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굳이 책을 읽어가면서 읽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디에든 있는 누운배.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자몽님은 지금 조직 생활 몇 년 차인가요?
근데 저는 조금 조직 생활이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제가 프리랜서여가지고 어떤 회사나 이렇게 조직에 완전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그럼 몇 년 차? 저도 한 5년? 저희 뭐 다 6년 정도? 또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5년. 돼가지고 네,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누운 같아요. 데가 있나요 지금 회사에?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사람이 누웠나요? 뭐가 누웠나요? 사람도 많이 누웠고 지금 답답해지네요. 깝깝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나? 이걸 어떻게 기억해서 썼지? 네. 어. 이거 뭐 평소에 메모를 잘하거나 매일매일 일기를 썼을 거예요. 정말. 이거 오늘 황 사장이 뭐라 그랬다. 개짜증. 녹취한 거죠. 네. 이거 다 내가 한번 지른다. 그렇죠. 내가 정의사 내가 이렇게 했어. 정의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속상했다. 뭐 이런 거 썼겠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나 싶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누운 배가 생각보다 전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2년?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이거? 결국 소설의 말미에 일어나니까. 네, 거의 이제 뭐 황 사장 말기쯤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누운 배가 뭐 넘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일어나는 속도도 그만큼 더뎠다. 그래서 일어날 줄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네.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저는 하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2부 읽으면서 누운 배가 있었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냥 이제 3부를 이끌어가는 그 약간 이야기의 동력으로. 맞아요. 좀 누운 배는 대체 언제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루했다. 네, 좀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는 이 책이 좀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제목을 봤을 때는 누운 배에서 세월호 얘기인가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쓰러져가지고 이걸 세우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회사 이렇게 굴러간다고 이거 망하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히어로처럼 황 사장이 등장을 하고 뭔가 갑자기 좀 희망적으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문대리의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이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소설이 흘러가서 재밌었다. 그래서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 챈들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생 엔딩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직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쵸. 퇴사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이혁진 작가님의 이력을 본다면 다시 잡지사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소설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퇴사하고 중국 여행 한 판 때리고 귀국을 하는데 다리 부러지고 야씨 네. 부럽다. 머리였나? 머리인가 네. 깨졌죠. 머리 머리. 깨졌는데 너무 부럽. 머리 깨진 게 부럽다는 게 아니라 퇴사? 와 개부럽다. 그쵸. 그치. 용기 있어요. 그치만 난 퇴사 못 하는데 이거 퇴사하면 이제 어떡하지? 저는 그럴 강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난 못 하는데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이런 거 보면 사실 주인공이 정답 같잖아요. 그렇죠. 야 젊음이 귀하지. 저 요새 날씨 좋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는 요새 또 출근을 점심쯤 하지 않습니까? 날씨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출근하다 보면 야 나 지금 이거 가는 거 맞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이 역에서 내려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왠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잘못 사나? 하지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는 괴리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2016년이 이 욜로 때인가요? 뭐 욜로 한참 때이고 이 무작정 이렇게 퇴사한 분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 이혁진 작가님은 잘 풀렸습니다. 네. 여러분 퇴사하고 다시 잡지사 갔다가 작가 해가지고 지금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죠. 그렇죠.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드라마까지 작가죠. 펑펑 팔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컴핀님. 네. 컴피니부터. 이 책 어떻게 읽었습니까? 제가 그냥 쪼았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이유를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책 잘 읽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초반에 이제 챈들러 씨한테 이 책을 읽는다고 하고 딱 읽었는데 너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초반이 위기이긴 합니다. 이 책.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거 왜 이걸 추천했냐. 근데 처음 듣. 그래도 좀 일하시는 분야가 금융 쪽이잖아요. 네. 그럼 보험 관련된 일에 그래도 좀 용어들은 그래도 익숙치 전혀 않았어요?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보험이 너무 그래요? 디테일하고 그러고 진짜 이게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좀 극찬을 받았더라고요, 이 소설이. 근데 그 약간
로맨스 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피로감이 강해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회사 전체 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어떻게 정치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비추면서 그런 묘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고 황 사장 나올 때는 사실 좀 너무 오피스 판타지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제 의식을 잡는 캐릭터라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아까 그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린 대로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어서 되게 잘 읽었습니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거랑 또 실천하는 건 다르지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도 생각은 진짜 하셨어요? 했죠. 전 생각 안 했거든요. 어쩌라고? 뭐 일을 어쩌라고? 내가 지금 리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읽었나요, 결국? 잘 읽었어요. 제가 원래 문학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는데 비문학을 좀 좋아하시는 네, 편인가요? 비문학 쪽으로 읽었는데 문학도 참. 근데 사실 그 인터뷰 부분은 거의 비문학이라 그쵸. 네. 그렇습니다. 맞아, 자기계발서 같아요. 아니 맞아요. 자기계발서보다는 뭐라 하지? 그 직장 그 노보 노보 보는 느낌. 네, 이어서 자몽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냥 조선어판 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근데 좀 미생과는 좀 다르다? 미생은 뭔가 이렇게 미생에서 완생으로 향하는 장글의 성장기를 뭔가 좀 잘 보여주는 느낌이었다면 누군배는 그냥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순도 100%의 직장 생활 주변에서 듣는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단편을 보여줘. 단편을 보여주는 너무 적나라하게 그 사회생활 이런 거를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피곤했고 또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막 좀 찾으면서 읽어서 더 어려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찾으면서 읽으셨군요. 굉장히 이게 안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넘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그 뭔가 되게 조직의 답답함 이런 걸 느끼면서도 지금 피곤한데 이걸 내가 또 찾아보면서 읽어야 된다. 또 피곤하고 어떻게 생겼나 봐야죠. 검색해서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모로 그래서 진짜 피곤했어요. 그리고 그 배를 세우는 장면을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잘 안 그려지죠. 잘 안 네. 그려졌어요. 부두 안 가본 사람들은 이게 뭐 그렇죠. 사실 진짜 그냥 없는 이미지잖아요. 네, 맞아요. 살면서 사람이 부두를 얼마나 가봐요. 또 해경 출신이 또 챈들러 씨는 신났죠? 정말 신났죠? 그래서 지금 목소리 업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무슨 팀이 그렇게 많고 무슨 대리, 무슨 사장, 무슨 상무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생산 기획과 생산 뭐가 따로 있는데 생산 뭐 조절 뭐였죠? 맞아요. 아무튼 뭐 그런 팀. 그냥 차라리 이름이 딱 나왔으면 오히려 더 잘 기억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황 사장, 뭐 무슨 문대리 뭐 약간 이런 맞아요. 식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기억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 회사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이 직책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색한 대리가 게 있어요. 위야, 뭐가 위지? 그럴 그러니까 수 지금 있겠네요. 이사랑 상무가 나오잖아요. 느낌상 이사가 더 위 같은데 상무가 더 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헷갈리고 맞아요. 그런 게 좀 헷갈렸어요, 저도. 근데 무튼 좀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문대리가 퇴사를 결심을 하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볼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주변에 보면은 정말 퇴사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진짜 퇴사도 하고 이직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32살의 문대리와 저희 또래가 좀 비슷해가지고 좀 생각할 거리를 주고 문대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게 한다는 점 그런 데서 좋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시의적절한 것이 아닌가.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오히려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지금 퇴사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책 추천합니까? 아니요. 추천하진 않아요. 왜요? 그냥 피곤해요. 피곤해서? 네. 이걸 너무 보는 그쵸. 순간 너무 피곤하고 맞습니다. 퇴사 고민만 해도 머리 아픈데.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로맨스정이 계속 생각났어요. 왜요? 진짜요? 옛날에 로맨스정이
지금 회사 말고 전에 회사를 아. 다닐 때 되게 힘들어하고 맞아요. 저랑 피아노 했던 얘기가 반주하고 저랑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 뭐지 쓰러져가는 배에서 같이 내가 쓰러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침몰하는 침몰하는데, 배에서 네.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다. 네. 난 탈출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던 게 너무 기억이 나서 그리고 로맨스 정은 퇴사를 하고 회사를 옮겼죠. 네, 네. 그렇죠. 문대리죠. 네. 계속 로맨스 정이 너무 생각났어요. 아, 누구보다 감명 깊게 읽으셨겠네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과거다. 네, 이건 뭐 기억도 안 나는 과거. 로맨스 그죠. 정 어떻게 읽었어요? 저 역시 뭐 읽다가 지치는 책. 음. 그러니까 그리 두껍지는 않았어요, 책이. 근데 이 남의 회사 생활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읽고 있어야 되나 싶은 오피스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그래가 하는 거는 어떤 뭐 주변 간의 관계들도 좀 재밌고 이게 좀 드라마니까 이렇게 보게 됐던 건데 만화나 근데 이거 소설로 본다? 과연 미생도 소설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소 사람 만나면은 스몰 토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찍먹했잖아요. 지금 조선소 입구 정도는 넘었고 조선소 사무동에서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마신 정도 자연스럽게 여기 정수기가 있지 하면서 가서 먹을 수 있는 정도 들어서 만들어진다. 두리번은 안 한다. 네, 정수기 바로 찾아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소 취업을 희망한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뭐 현대중공업 어디 있잖아요, 조선업계가 읽어본 직 한 것 같고, 저는 읽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생도 생각나고 사랑의 이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생은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뭐 그런 회사 생활, 사내 정치 이런 부분이었고, 사랑의 이해는 직업적인 디테일. 그때도 이제 사랑의 이해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은행원들의 속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디테일한 용어들. 그쵸. 뭐죠? 시제 맞춘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도 그거나 뭐. 그렇고 자잘자잘한 게 되게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은행원 출신 마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었던데 이 조선소 출신이잖아요. 은행원 출신은 아니어서 이 정도였는데 조선소 출신이었으니까 네, 오죽했겠어요. 이 책은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혁진 작가의 조선소 동기들이나 뭐 직장 상사들 분명히 있겠죠. 야, 걔 혁진이 요즘 소설 쓴다더라. 소리 한번 들었을 텐데. 근데 그게 조선소 얘기라고? 어이씨, 그럼 내 나 얘기가 나오나? 나 나오나? 기대하겠죠. 네, 혹시 그거 나냐? 여기서 통편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왜 안 나오지? 이혁진 지인인데 통편된 사람 네, 분명히 있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제일 속상한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카톡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나냐? 뭐 이런 소리 꽤나 들었을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는 대체 언제 일어나나, 이게 좀 저한테는 큰 답답하더라고요. 배가 일어나야 끝나는데 왜 배가 언제 안 일어나지? 아까 펌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잊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배라는 배가 누워 있구나 이걸 잊고 황 사장이 어떤 혁신을 하는지 막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소설이잖아요. 소설의 장점이 뭐냐? 한 일주일, 뭐 2-3개월 금방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길게 끌었어야 됐나? 그리고 황 사장의 인터뷰 씬은 저는 정말 가관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장관 아니고 네, 가관이었다. 이거 감명 깊게 보지 않았나요? 감명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듣는 것 같은 피로감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길게 분량을 했나? 그러니까 저는 황 사장이 그 행동들이나 결단들로 어떤 캐릭터인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황 사장의 입으로 말고 어떤 뭐 결정을 내리는 거나 뭐 임원 회의에서의 모습들, 업무를 지시하는 모습들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황 사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황 사장의 A to G를 다 알게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 로맨스정이 이러는 이유는 로맨스정이 보통 이 주인공 역할을 맡기 때문에 카메라 들고 서 있잖아요. 네, 인터뷰 한 15초 나가는데 인터뷰 1시간 따면 짜증나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너무 피곤했고
그래도 좋았던 점을 굳이 꼽아보자면은 또 인생 모른다고 또 자기소개서 쓸 일이 생긴다 했을 때 어떻게 사장의 갈등과 멘트 몇 개 갖다 쓰면 돼요. 어떻게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셨나요? 라는 항목이 보통 있죠. 이런 질문에 이런 멘트들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난 이렇게 협파를 했고 뭐 문대리는 뭐 어떻게 지시를 받아서 이를 수용해서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전화로 이렇게 쪼았을 때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뭐 찾아가서? 언제까지 기한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업무 요령들 물어보는 그 팁이 있었죠. 예. 기자만의. 뭐 그런 것들 예. 이런 게 아주 좋겠구나 이런 거 잘 녹여내면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 혁신에 대한 사장의 일가를 그대로 내가 옮겨오면 되죠. 그렇죠. 혁신은 그게 혁신이 아닌 네. 것 같다. 나는. 황 사장의 빙의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소 3호동 정수기에서 물 마신 정도로 만들어주는 소설이 어디 흔한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직업, 회사, 업계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하게 서술한 책은 또 잘 못 본 것 같아요. 소설로. 그러니까 뭐 직업 소개, 뭐 에듀윌에서 나온 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좀 귀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작가가 좀 자전적인 요소를 많이 녹였다고 하는데 뭐 중국에서 여자랑 술 마시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이런 거는 그 진짜냐 했을 때 그건 상상이었다고 할 건지 문학적 표현. 허구다 할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잘 될지 몰랐겠죠. 네. 그렇죠. 앞불사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거 뺄 걸. 뺄걸.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우선 다들 그 앞부분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 보험 관련된 이 앞부분의 파트. 사실 이 소설의 진입 장벽이거든요. 저도 그거 읽다가 이거 물을까? 화요일쯤 월요일쯤 이거 물을까? 근데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무슨 상 수상작에 대한 로맨스정의 일침을 그다음에 일침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로맨스정은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 이력이 수상 이력이 절대 독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를 너무 내가 못 읽나라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재미없는 기준으로 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네. 상 받은 거는 재미가 있기 어렵다. 하지만 뭐 동의를 했었어요 그간. 하지만 이번 책 누운베를 읽을 때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진입장벽, 이 보험 에피소드가 초반에 너무 길고 자세하게 나오고 업계 용어들 줄줄 쏟아지고 업계의 줄임말들이 쏟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는 노력도 저는 별로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게 그 내용의 그 당시 그 내용의 전부거든요. 게다가 또 긴장감 넘치게 오피스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터라 저도 힘을 주고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했죠. 재보험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전문 용어들 앞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책을 덮고 맨 앞에 좌측 상단에 계속 봤어요.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 네. 영망 있죠. 네? 이 수상작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허투루 주는 상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허투루 쓴 소설 아닐 건데 그렇다면 그런 소설이 상 받은 이 소설이 독자로 하여금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이해하게끔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그냥 분위기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되게끔 설계를 했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라면 작가가 각주 달아놨겠지. 하지만 각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겠지 믿고 믿음의 도약을 하듯이 소설 속으로 이제 다이브한 거죠. 그렇게 성큼 빠져들었더니 역시나 그게 중요한 물론 이해를 했더라면 좀 더 분위기를 더 섬세하고 자세하고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겠으나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렇게 너무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 그리고 덕을 봤다.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 아니었더라면 되게 의심을 했을 만은 하거든요. 네. 하지만 한겨레 문학상이니까 다 의미가 없는 거겠거니 다 알아서 해놨겠거니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역시 뭐 다 몰라도 결국 소설이 그리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와닿았다. 그게 참 대단했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배를 세우는 장면도 너무 자세하게 그려져요. 맞아요.
몇 초 크레인이 쉬었다가 어쩌고 몇 몇 초 쉬고 몇 초 네. 하고 뭐 콜하는 어떤 용어들서부터 무전 치는 용어들서부터 근데 또 이게 스케일을 알잖아요. 200m, 34m 그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근데 또 되게 속도감 있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밤새고 뭐 도시락 먹고 난리가 나는데 그 장면은 오펜하이머 관람을 떠올리게 하는 되게 몰입되게 블록버스터가 묘사를 잘했어요. 아니에요. 네, 몰입도 되고 오펜하이머 그 누가 이해하고 봤겠습니까? 그쵸. 그냥 분위기 본 거잖아요. 그 둥둥둥둥 그 효과음 들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분위기만 파악하는데 압도되는 그런 게 있었고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더 압도됐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펜하이머급이라면 진짜 성공한 거 아닌가 이 소설은. 중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는 그 황 사장의 이 일침 부분, 네. 인터뷰 부분 이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저도 사실 누군가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언제 잘라내지? 이제 개망했다. 이거 쓰겠네. 일단 이거 한 말- 이거 쓰겠네랑 네. 제 방금 어미랑 그거 붙여서 네. 말했는데 이거 끊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이런 맞아요. 걱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사장의 이 새바람 부분 좋았습니다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거 완전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진짜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나 낭만적이라고? 이렇게나 판타지? 이게 디즈니 영화도 아니고 이거 될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 소설이 황 사장이 득세하고 야 우리 결국 일으켜냈다 이 회사 정상화됐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또 새삼 생각해보면 나도 직장인이고 모두 아까 자몽님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에도 뭐가 누웠는데 지금 나는 왜 주인공에 몰입하면서 나는 그냥 주인공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일 텐데 도대체 왜 이 소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는지가 되게 의아했습니다. 뭐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부터 얘기하시죠. 저희 뭐 회사에 뭐가 안 누운 사람 없잖아요. 예. 한숨이 나오네요. 읽으면서 제일 환멸 났거나 제일 공감 갔거나 제일 빡쳤던 대목. 와 여기서 무릎을 탁 치는 대목. 저는 거기거든요. 혁신 얘기하는 거. 혁신이란 두 글자가. 혁신. 자, 이 회사 혁신이 중요한 회사입니다. 모두가 이 조례 회의 끝날 때 혁신 3창 하면서 회의를 끝마치죠. 와. 그럼 거기서 진짜 구태의연한 실상을 더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그죠. 혁신이라는 말 외치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는 말 없애는 게 혁신이죠. 맞습니다. 네. 너무 주옥 같은 장면들이 많아요. 네.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뭐 빡치는 부분은 뭐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혼자서 할 일이 아닌데 내가 다 혼자서 하는 거를 되게 능력 있게 보고 자꾸 그거를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이제 사람도 많아졌고 편한데 왜 자기만큼 못하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막 혀가 꼬이는데 뭐 그리고 뭐 자기들이 지금 뭐 현장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요즘 현장 바뀐 분위기도 모르고 결국 라떼는 이야기를 그렇죠. 야 이게 지금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요즘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뭐 그런 부분도 좀 빡치는 포인트였고 또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게 그 지역 사람들의 대사들을 사투리를 옮겨 적어놨는데 굳이 이랬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투리로 대사 치는 거예요? 예, 뭐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글자들이 나오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썼어야 됐나? 라는 생각인 거죠. 그게 어떤 리얼리즘을 줄 수는 있는데 쓸데없는 리얼리즘이었다. 전달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까지 뭔가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봐야 되나? 이렇게 피곤한데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누운 배가 많죠. 근데 저희 이제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제 누운 배 상태인데. 회사가 누웠나요? 그죠. 누워 있죠. 지금 이제 찍혀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이제 누운 상태에서 다 같이 일으키자는 사람과 나는 살 길 빠져나가겠다. 아니면은 이거를 누웠을 때 다른 이제 새 사장한테 잘 보일 거를 어떻게 좀
도모하는 사람들, 음. 세판자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 요즘 저도 이렇게 몰입은 하긴 했어요. 제 회사 상황을 비유해서 보면.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다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안 화가 나는 부분이 없었다. 다 화가 났다. 이 소설의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이거 몰입하게 되면서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네. 그리고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컴퓨님 뭐가 그렇게 빡쳤어요? 저는 이전 조직이 되게 사람이 많았던 한 번 이사 네, 이직을 이직을 했는데 했죠? 이전 조직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공감이 갔는데 약간 좀 임원진과 실무진의 괴리. 그래서 뭐 회장이 배 세워라 이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일괄적으로 배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이걸 하면서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게 아니 왜 이런 실무도 모르는 진짜 회장 자체가 배알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회사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싫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게 너무 빡쳤고 그리고 곽상무가 이제 초반에 조선소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임금 협상할 때 협상이 아니죠. 그렇죠. 통보인데 이제 조직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럼 그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렇죠. 아니 개인이 있어야 조직이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이 회사에 맞아요. 내 시간을 바치고 나는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인데 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가 희생해야지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먼저 아니야 이러면 공감하기 힘들죠. 맞아요. 개인이 있어야 조직이 있다는 말은 진짜 동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배를 세울 때 회장이 오잖아요. 그 현장에 와가지고 무전기 한번 잡는 장면. 하고 너무 소름 돋네요. 어떤 상무인가 이상가 누가 뭐 회장님이 뭐 직접 지휘하시죠. 지휘하시죠 이러고 그러면 너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배도 뭐 벌떡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빡쳤어요.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그러네요. 그 부분이 제일 빡쳤네요. 저도.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래 볼까 이게 아니라 회장님이 어쩌고 네. 저쩌고 막 하면서 막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이퍼 리얼리즘. 네. 아, 그게 그러네요. 진짜. 의전에 대한 것. 네, 의전. 그렇죠. 의전 문제.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로맨스 정도 의전 대상이잖아요. 로맨스 정이 어느 조선소 간다? 그러면 조선소에서 이제 레드카펫 깔아놓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또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들어가도 될까요? 야 온단다 저기 좀 네, 치워라. 네, 그쵸. 괜히 청소 한번 귀찮죠. 하잖아요. 네. 쉽지 않죠 그런 거. 그리고 뭔 놈의 이렇게 직급이 저도 친드러 씨의 말에 동감을 하는 게 그렇죠. 이게 방송사들이 잘 그게 없어요. 예, 그냥 저희는 사원 하다가 그냥 뭐 부장, 차장, 와. 부장 그 세 개죠. 되고, 사원, 차장, 부장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국장 나머지는 뭐. 이제 이름이 붙는 다른 건데 뭐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이사도 많고 챈들러 씨가 가장 빡쳤던 대목은 저는 그 혁신 삼창이랑 그거. 이거. 저 두 개만 더. 아니 다 나온 얘기예요. 그거. 누가 봐도 이게 세우는 게 그게 아닌데 회장도 사실 이제 여기서는 회장이 좀 드라이브를 건 걸로 나오죠. 이게 자금 땡기려고 야 이거 세워야 된다 해서 이제 다 같이 세우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실무나 이제 현장에서는 이거 절대 안 된다 해도 봐봐요 세웠는데 결국 다 썩었잖아요. 안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현대 정신, 정주영 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본인 생각은 없거나 있겠지만 회장이 하자고 하면은 이제 그게 마치 나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몰아붙이잖아요. 현실은 회장이 이렇게까지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회장이 한번 세워볼까? 맞아. 살짝 세우면 어때? 던지는 말에 했다가 그쵸. 다들 그 회의 자리에 있던 임원들이 눈치 보는 건 거죠. 저 사람 지금 세우고 싶어 하나? 오히려 거기서 더 받습니다. 세우시죠. 세우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회장이 이 정도 뜻이 있으면은 그래도 회장 짬바 대우 해주는데 회장이나 사장도 그냥 한번 던진 말에 다들 호들갑 떨면서 그거를 기조로 삼고 그렇죠. 사실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마치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되는 그건 일단 막 쳤고 소통의 부족이죠. 그거랑 이거는 사실 저는 겪어본 적은 없는데 혁신만큼이나 치 떨리는 단어가 식구더라고요. 식구 아니지 않나? 뭐 그래도 그래도 식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우리가 식구인데 야 이거 진짜 개쩐다. 식구래. 빡진 포인트. 그 정도였습니다. 쉽지 않았죠. 이런 얘기
나누어 봐야죠. 자, 월급이란 이런 대목 나옵니다. 소설에. 월급이란 젊음을 동대문 시장의 포목처럼 끊어다 팔아 얻는 것이다. 월급을 받을수록 나는 젊음을 잃는다. 늙어간다. 맞죠? 그냥 인류의 딜레마 아니면 그냥 직장인의 딜레마인 거죠. 아니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인류로서의 딜레마. 지금 오늘 하루하루 내가 가장 젊은 날, 가장 아름다운 청춘인데 이때가 가장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때이기도 그렇죠. 하죠. 시간은 오히려 늙어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그때는 오히려 잘 못 놀겠고 물론 그때도 잘 놀 수 있습니다만 뭐 몸이 체력적으로 안 따라주잖아요. 제일 잘 놀 수 있을 때 제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이 구조, 인류의 구조, 인간의 구조 이거 어떻게 타협하고 계십니까? 일과 자아실현 이런 느낌인데. 자아실현까지 안 가도 돼요. 이 젊음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다들 요새 날 좋아서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일할 때 와 내가 지금 일 안 하고 놀면 얼마나 행복할까? 맞아요. 하지만 일을 해야 놀죠. 이 결국 이게 딜레마인데 놀려면 돈이 필요하고 맞아요. 돈 벌려면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나요? 아니면은 뭐 파이어족 꿈꿔서 지금 풀 악셀 당기고 40대라도 젊다. 난 그때 즐기겠다라고 파이어족으로 뭐 미루는지 하겠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지 아니면 타협 안 하고 요새 슬슬 좀 일을 손에 놓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젊을 때 번 돈 다 나중에 병원비로 맞아. 쓴다. 이게 다 병원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믿어요. 그 누가 한 말이었죠? 인생은 50부터다. 추성훈. 네, 섹시 아마 추성훈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50부터는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자유도 좀 확보를 한 상태고 일도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다음 스텝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생길 때 그때가 제일 재밌을 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좀 오랫동안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가서 놀자라는 주의인 것 같아요. 지금 안 벌면 나중에 손가락 빤다. 예. 좀 그런 주의로 저는 50, 타협을 본 것 같아요. 50만 50대만 기다리는 느낌. 저는 챈들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출근하는 게 맞냐? 근데 저는 출근을 안 하거든요. 이게 최고죠. 프리랜서의 장점. 한 달에 출근을 몇 번 안 해서 저는 그 햇살을 아주 커피와 잘 즐기고 있어요. 사실 출근을 안 하더라도 일은 하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그 바깥에서 햇살과 카페에서 할 수 있는 일. 커피를 즐기면서 유튜브 잠깐 보다가 일 조금 하고 약간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이래서 전문직을 이 질문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네요. 네, 저는 살짝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되게 젊음을 잘 즐기시면서 일도 하시는 이런 케이스인 거네요. 그쵸. 저는 근데 이상형이죠. 나중을 생각 지금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다 흘러가는 대로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상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저도 막 중간에 회사를 들어가야 하나. 내가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은 가장 열심히 일을 많이 할 때고 뭔가 지금 풀악셀 밟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누워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를 저는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젊을 때 행복하고 내가 조금 더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해요. 네. 펌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을 하는 시간에는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시간에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이제 좀 뭘 해야 나중에 좀 알차게 살았다라고. 취미 생활 좀 하시나요? 취미는 시그널 벌써부터 네. 시즌 8의 로고송을 제작하고 계시다는. 이제 이렇게 취미로 뭐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음악을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막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와 나의 생활, 워라밸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챈들러 씨는 저는 타협점 그거죠.
원래는 주말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도 집돌이인데다가 집이 최고였다가 이제는 와 이거 주말에 안 놀면 뭐 안 되겠는데? 제가 입사를 막 했을 당시 선배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일본을 좋아한다였어요. 자주 가신. 자주 간다. 일본을 좋아한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일본 여행 한 번 해본 적 없었던. 제가 일본은 그게 되게 별로 없어서 일본 왜 가지? 난 일본 여행이 조금 더 끌리지 않는다 주의였는데 슬슬 이제 주말에 일본을 가더랍니다. 제가. 네. 최근에 또 언제 갔다 오셨나요? 최근에 그때 제가 로맨스장 전에 한번 쉬었잖아요. 네. 그때 하필 녹음 주말이 제가 일본 가는 주말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빠지게 됐는데 오 좋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때는 후쿠오카요. 후쿠오카 좋죠. 이게 아무래도 진짜 주말 끽해봤자 금토일 여유 있으면 월까지이니까 요 동아시아를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단타로 가는 여행의 즐거움. 네, 그렇죠. 요렇게라도 내가 진짜 아득바득 그것도 진짜 힘들잖아요. 많이 금요일이랑 힘들죠. 월요일 쉬려면은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미리 해놔야 될 것도 하루 많고. 휴가가 아니야. 네. 금요일 오전 반차, 아니 금요일 오후 반차, 월요일은 어차피 제가 생방송이 늦게 있으니까 갓생이죠. 월요일 오전 일본 출발 비행기 타고 서고 인천공항에 2시에 떨어진 다음에 캐리어 끌고 출근. 휴가 안 쓰고. 이거는 갓생이죠. 네. 하려면 진짜 전주서부터 막 바득바득 뭘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죠. 네, 놀아야죠. 그런 게 타협점 아닌가. 자 그리고 좀 책 얘기로 좀 네. 다시 돌아와서 그 황 사장 혁신의 인물이죠. 일단은 뭐 식당부터 바꾸는 황 사장. 저도 이거 좀 공감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왜요? 밥이 요새 안 나오나요? 그냥 이 사소한 복지에도 사소한 신경을 복지. 쓴다는 네. 표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게 그거 식당 개선이었으니까요. 이런 황 사장에 대한 평가가 반반으로 갈리거든요. 황 사장은 정말 드디어 이 회사를 바꿀 만한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또 반대 의견도 있는 건데, 너무 이상론자. 네, 너무 현실에 이거, 맞지 않는다. 네, 너무 꿈꾼다. 어. 너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이상적으로만 가려 한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아래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갈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소 직원이었다면 황 사장이 이렇게 이런 와서 혁신을 이제, 하고 네. 막 뒤집어 엎고 있어요. 맨날 자기 혼내고. 여러분들이라면 황 사장 어떻게 평가할 건지. 황 사장이 제가 있는 조선소로 왔나요? 아니면 제가 있는 지금 회사로 왔나요? 각 회사로 한번 황 사장 제 같은 회사에 사람들이 왔나요?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신지. 전 이 소설이 이제 문기사 서술자 시점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황 사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그려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회사의 말단 실무자였는데 그 윗단에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는다 이러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저도 컴피님이랑 같은 의견인 게 사장은 임기제고 직원들은 오래 다니죠. 그렇죠. 얼마 있다 갈 사람인데 뭐 맞아, 이렇게 뒤집나 이 생각이 저도 들 것 같긴 해요. 이거 하던 대로 하지 그냥 왜? 약간 이렇게 매너리 이게 사실 이제 관습이란 게 있잖아요. 네. 하지만 황 사장이 와서 여기서처럼 많은 임원들을 조졌던 것처럼 맞아. 그게 너무 희열있어. 로맨스정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상사를 조져놨어. 야 직급이고 뭐고 너 이게 돼? 말이 맞아? 너 일 안 하지? 조져놨어요. 이제 로맨스 정도 조졌어요. 그러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래요? 뭐랄까요? 어쨌든 제 직급 형사가 혼나면은 그 팀 분위기 착살 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맞네요. 네. 이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없는데 혼나고 와서 저희한테 좋게 하겠냐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하던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저는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저는 황 사장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유 같아요. 제가 아까 인터뷰가 가관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만 한 소리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황 사장 같은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조선소로 그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업을 몰라서 어떤 식으로? 조선소여도 괜찮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어도 괜찮고. 구학들이 너무 많은가요? 아니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 몇 없는 업이라고 한다면 네. 그야말로 진짜 관짝 나가야 자리 나는 그런
약간 그런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 예. 그렇다면 더욱 더 고였을 것이고. 근데 그분들이 고였다기보다는 이제 아.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좀 고인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타격을 좀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네, 뭐라고 해도 그냥 바로 약간 튕겨져 나가고 그냥 이쪽 귀에서 들으면 이쪽 귀로 나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타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상사나 누가 너무 좀 꼴보기 싫었는데 조진다. 너무 좋을 너무 것 좋다. 같아요. 어. 그 사람이 어차피 나를 약간 이렇게 조져도 나는 타격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 내가 조질 수 없는데 사장이 조져준다? 너무 땡큐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멘탈이 상당히 강하신 장모님이네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일할 때나 제가 그리고 논문 쓸 때 교수님한테 진짜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같이 들어갔었는데 제 친구는 맨날 울었어요. 교수님 방에서 나오자마자 맨날 울고 저는 막 달래주고 이랬는데 저는 그냥 쓸만한데 그냥 뭐 괜찮은데 이 정도까지인가 이렇게 했어가지고 저는 좀 좋다. 좋다. 황 사장 좋다. 좋다. 컴피. 저는 뭐 아까는 방금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직이 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이 가게 건강한 것이 최고다. 보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나한테 떨어진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황 사장도 이제 막 이렇게 발탁해서 이제 승진시키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나마 좀 할만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바빠진다. 보상은 없잖아요. 그러면 좀 싫을 것 같아요. 샌들러님은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황 사장이 여기서 FM인지는 모르겠지만 FM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가 와서 이 회사에 여러 악습들 너무 많은 악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좋겠지만 어쨌든 그러려면 FM대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저도 어느 악습을 답습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핑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M대로 처리 안 했을 때 이게 너무 물 흘러가듯이 잘 가는 게 있어요. 네. 아니면 사실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건 다들 그냥 그 아름아름 잘 해내면 됐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한 명이 악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미꾸라지는 결국 어쩔 수 없었다 친다면 저는 그냥 미꾸라지는 세금 같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어떤 뭐가 있건 혹은 제가 고충을 겪는 건 세금 같은 것이다. 그것을 없애겠다고 이걸 FM대로 돌려버리면 내가 더 피곤하다. 맞아요. 오히려 더 일이 안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그 파급 효과들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로맨스전과 저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네요. 사회 유지 세력. 기성 세력이 네. 됐네요. 어떻게 좋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얘기를 잘 나눠봤는데 그럼 다시 또 이거 얘기해봐야죠. 로맨스정의 이 상 1침. 이 책 왜 한겨레 문학상 받았을까요? 네, 저는 이게 항상 좀 이런 상 받았을 때 이게 왜 상을 받았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악의는 없나요? 아니면 악의가 악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그럴감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닌데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장강명 장강명은 추천이 있었죠? 네, 추천이 있었죠. 안 되죠 그러면? 네, 자기가 제일 먼저 읽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상 받을만 했는지 왜 상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한겨레 문학상에 또 전통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 책을? 아니 그 한겨레 문학상 받았던 그게 작품을. 이제 그 군중 문고 있어요. 네. 뭐 아무튼 읽었죠? 산미?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산미는 아니고 아무튼 뭐 과거에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좀 난해한 소설이 가는 거 있어서 왜 이걸 상을 받았을까 이랬는데 이번 누운 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다 이제 빡쳤잖아요. 네. 그렇게 빡치게 하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한 디테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감정 일렁이게 하면 네. 상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몰입을 좀 이 조선소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이게 제3의 독자도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묘사를 정말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너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이 상을 받을 정도까지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뽑혔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심사위원분들이
아무래도 이쪽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조선 이런 쪽. 그래서 판타지 읽듯이 그래. 그럼 막 모르겠죠. 조직 생활도 많이 안 해보고 음. 근데 뭔가 이런 디테일들이 그러네요. 디테일들이 막 있고 뭔가 되게 아. 판타지적인 그런 느낌도 있다가 마지막엔 그래도 메시지도 있고 하니까 색다르다. 그 심사위원 생각을 안 했네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대단하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그냥 똑같은 다 조직 생활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조직 생활을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는 분들이지 않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황 사장이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이상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황 사장 좀 난데? 어. 멋있는데? 그리고 황 사장이 결국에 팽당하는 이걸 보면서 막 아파. 이거는 줘야 된다. 제 오랜 그 의문이 좀 해소가 됐어요. 자몽님의 말로. 이분들은 이분들은 조직 생활을 안 했구나. 소설가 입장에서 본다. 네, 소설가의 입장에서 봤을 것이고 다들. 그리고 그나마 조직 생활을 좀 해본 장강명 작가가 네, 찍먹이죠. 하다 금방 나온 것 같던데. 그리고 그 상 받은 작품들이 대체로 난해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난해한 게 아닌 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근데 이런 것들 막 쓰고 보고 주변에서 누가 썼다더니 많이 봤을 테니까 이게 좀 의문이 해소가 됐네요. 자, 그리고 이 문대리 퇴근하면은 술집으로 가서 술 먹고 유흥을 놀고 즐기는. 유흥을 즐깁니다. 이게 뭐 중국이라는 뭐 상황 때문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일 끝나면 나는 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유달리 고달팠던 날 있죠. 네, 나는 이거를 하면 좀 풀린다. 현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유달리 네. 고달픈 날. 이거는 난 오늘 원래 술 마실 생각 없었는데 이건 오늘 내가 가서 맥주 마셔야겠다. 한 잔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날. 뭐 하시는지. 챈들러님은 방금 말씀하신 건가요? 스트레스 맥주? 방법? 네, 저는 보통 맥주가 생각이 나고 맥주에 마라샹궈? 맥주에 마라샹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마라샹궈 컵라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르가 개별 상품이 장르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보통 짜파게티와 짜장면은 다른 분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사실 짜파게티가 성공을 한 사례죠. 네, 짜파게티가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동급 취급 받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은 날이 있고 짜파게티가 먹고 싶은 날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제가 말씀드릴 마라샹궈 면, 사천왕 마라샹궈 면에 한해서는 PPL인가요 이거? 아니요. 저희 한때 광고 받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한해서는 장르를 뛰어넘었습니다. 음. 본 장르가 있죠. 요리해서 먹는 마라샹궈. 이 컵라면은 일개 컵라면인데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컵라면인데 마라샹궈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마라샹궈 카테고리 쪽이 먹고 싶다? 마라샹궈를 시키지 않고 컵라면을 삽니다. 그 정도 대단한 그 정도입니다. 식품이네요. 네. 오늘 꼭 요즘은- 먹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편의점에서 하나. 요즘 그거랑 이렇게 맥주랑 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렇고, 해소 방법. 네, 그거랑 원래는 오늘 안 하고 잘라 그랬는데 젤다 한 판 해야죠. 아. 한 판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켜야죠. 어. 네, 다그닥 말소리 ASMR로 들으면서 또 하이랄 왕국을 한번 누벼주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저는 말을 좀 많이 일을 하면 많이 해야 되는 일이어가지고 말로 해야 되는 네, 말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되게 피곤하고 목이 너무 말라요. 집에 오면은 바로 그냥 옷부터 벗어 제끼고 맥주에다가 맥주. 아. 어떤 맥주? 그냥 뭐 주로 애용하는 맥주 브랜드가 저 그냥 있나요? 카스 그거를 좀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아, 하나하나씩 꺼내서 500ml, 330ml, 330. 330ml. 몇 캔 정도 드시나요? 진짜 목말랐다 하면은 일단 한 캔 원샷 해야죠. 한 캔은 마시고 2캔, 3캔? 세 캔 많이 정도는? 마실 때는 3캔, 보통 한두 캔 정도 음. 마시고 그다음에 먹태. 먹태깡? 아니요. 아니요. 청량마요 그냥 그 바삭바삭한 먹태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살이 안 찌고 괜찮대요. 그래서 밤에 먹기에 부담이 없어서 다이어트 식품. 네. 네. 그렇게 2개를 아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먹네요. 그렇죠. 그쵸. 먹는 먹어야죠. 게 진짜 중요하죠. 컴피님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도 딱히 해소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작곡으로?
아니요 그 정도로 예술을 오늘 틀지 내가 않고 문학소년단 시그널을 또 짜면서 힐링을 해야겠다. 간혹 이제 엄청 기타를 세게 치는 날은 있는데 기타를 세게 쳐요. 근데 그걸로 많이 해소되진 않고요. 그냥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게 그나마 다음 날에 이제 좀 컨디션이 회복되면. 그렇죠. 그리고 요즘 단 게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아. 스트레스 받았을 때 탕후루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뭐 제가 그렇게 신세대가 아니라서 탕후루는 안 먹어봤는데 약간 좀 초코 음료 쪽으로? 초코류.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좀 릴렉스 되는 게 어. 그런 게 저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자바칩 초코 그거 뭐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것들 이제 막 그 악마의 레시피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당충전에 쫙 네, 하면 네, 좀 네. 풀리는. 아침 전날에 이제 야근했을 때 다음 날에 그거 사는 것 같아요. 로맨스 정님은 저는 해소 방법을 저도 약간 회피형이라서 자거나 아니면 음악을 엄청 크게 듣거나 오, 이거 같아요. 어떤 음악을 스피커로 아니면은 에어팟으로. 에어팟으로. 저또 쫄보라서 크게 못 듣거든요. 그렇죠. 일정 이상의 데시벨 올라가면 네. 뭐안 제 핸드폰이 벨소리인 적이 없어요. 오. 항상 매너 저도. 모드고. 좀 무음. 네, 진동이었던 적도 없어요. 그래요? 우와. 저는 항상 다 이렇게 진동 매너 모드로 음. 항상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뭔가 내가 듣는 게 좀 크게 퍼져나가는 게 좀 창피한 그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약간 헤비메탈. 헤비메탈 오. 한국 지금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요즘에 많이 듣는 게 서태지, 우와. 대경성. 대경성. 예. 그게 그냥 귀로 들었을 때 이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이 있다. 예. 이 듣는 쾌감. 저희 다음 시즌 시그널은 대경성 대경성 래퍼로 해서 작업해 주시면 근데 그 상당히 하드로 해가지고 예, 막 그런 요즘 이렇게 서태지 영상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책 갈. P. 자, 이 책에서 노은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로맨스정이요. 네, 이거는 이제 왕과장이랑 문대리랑 한판 한 뒤입니다. 이북인데요. 며칠 뒤 왕과장이 사무실로 왔다. 눈에 띄게 수척한 얼굴이었다. 작업모 옆으로 삐져나온 새치가 더 는 것 같았다. 왕대리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일이 너무 많고 쪼여서 이 대리한테 넘어간 것도 사실이고 나도 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왕과장이라 그랬는데 또 뒤에 왕대리라고 나오더라고요. 작가가 또 힘들었구나. 저는 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왕과장이라 썼어야 되는데 왕대리라고 자기가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정도 안 되고 지금 계속 나와 있네요. 맞아 왕과장으로 승급한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설정 오류. 아무튼 이게 호칭이 참 오류가 나서 이때 꼬투리 잡았다 싶었죠. 굳이 이런 걸 찝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냥 좀 넘어가고 싶은데. 맞아요. 저도 막 보면 맞춤법 이게 띄어쓰기 잘못됐다 뭐 이런 거 엄청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어서 챈들러입니다. 전 책으로는 329페이지고요. 이 슬슬 퇴사하는 마당에 주인공이 이제 스스로 자아성찰 한번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미 누웠는지도 모르지만 너무 오래 누운 것은 아닐 것이다. 자, 반반 쪼개져 있는 문장이죠. 나는 이미 누웠는지도 모르지만 너무 오래 누운 것은 아닐 것이다. 앞부분은 성찰이고 뒷부분은 희망 혹은 그런 건데 전 뒷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누운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면 제가 이제 눕게 되는 건 것 같고 앞부분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했는지 좀 웃겨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어서 장욱님. 네, 저는 216쪽인데요.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기거나 지나치는 것. 오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로하고 벼랑 끝까지 문책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고 태도와 양심의 문제입니다. 무능한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고 무치한 사람은 도울 수 없다. 이것이 내 원칙이고 방침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세요. 이 부분이 그 전까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 황 사장이 임원들을 이렇게 뭐라고 꾸짖는 그런 장면인데 그 전까지는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배는 회사 언제 너무 세우나 개판이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뭔가 답답하고 피곤하고 이랬는데 황 사장의 이런 한마디로 뭔가 약간 그나마 그 답답하고 피곤함이 좀 해소가 해소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진짜 이성민 맞아요. 이성민 그 자체. 네, 마지막 컴피님. 저는 책 이북으로 책 쪽은 모르는데 최 부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 부장이 좀 일잘러고 이렇게 누운 배를 인양하는 그 인양이 아니라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건전무 밑에 있던. 아마 그럴 네,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퇴사하면서 하는 말인데 약간 자기계발서적인 어. 그 문구가 기억에 남아서 이 문장을 추출했습니다. 배운다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따라하는 건 배우는 방법이다. 따라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 거다. 이게 제가 요즘 일하는 방식을 좀 반성하게 하는 말이라서 사실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쓰게 되면은 과거 보고서 보통 답습하고 이렇게 복붙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게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버전을 하려고 좀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좀 인상 깊었고 이 최 부장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이 사람도 막- 이성민이네요. 이상민까지는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미생 대사인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 뭐 자기개발적인 문구긴 하지만 이 사람이 되게 일하면서도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 그냥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맞아요. 업무 이렇게- 자세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어. 웃으면서 맞아요. 일을 빨리 해치웁시다 뭐 이런 사람인데 되게 일잘로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이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기억이 남네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 최 부장의 면면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 매겨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맨스정. 네. 들고 다니는 회사 별점은 5점 만점에 1.5점입니다. 들고 다니는 회사 와 되게 인상적인 문구네요. 네, 이어서 챈들러입니다. 문학소년단도 혁신을 해야 돼 혁신을.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자몽님. 누가 CCTV 달았나요?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컴피님. 저는 쳇바퀴 속에서의 의미를 찾는 일과 그 속에서의 괴리감 그 별점 3.5점. 오늘 뭐 3.5점으로 거의 통일이네 저 빼고. 어떠셨나요? 굉장히 재미있고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그쵸. 재미있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좀 빨리 간 것 같네요. 그리고 대단히 이제 제가 문학소년단을 이제 쭉 하는 거를 챈들러님이 봤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당신이 문학소년단을 쭉 하는 걸 제가 봤다고. 챈들러님이 아, 문학소년단을 하는 거를 제가 쭉 봤는데 네. 매주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이걸 좀 깨달아서 굉장히 그 갓생입니다. 진행하시는 로맨스 정님과 아, 그리고 챈들러님 그리고 그 밖에 분들을 되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죠. 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몽님 2주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사실 되게 바쁜 주였는데 맞아요. 네, 되게 바쁜 주였는데 뭔가 책 읽으면서 같이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상상하고 막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고 다음에는 꼭 수진님이 계셨을 때 한번 더 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내 그러면? 네. 네, 한 번 더. 네, 네. 좋습니다. 요즘에 또 자몽님이 다독하시거든요. 네. 다른 네. 책으로 한번 또 추천해 주시죠. 그럼요. 또 나오시면 좋죠. 자,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예고해 없던 책을 이건 제가 서점 갔다가 제목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거 소제목도 대박이더라고요. 소제목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저 지금 2챕터 읽고 왔거든요. 재밌나요? 야 이거 웃깁니다. 기대됩니다. 무게감은 없을 수 있는데 야 이거 웃깁니다. 제목이 뭔가요, 작가랑? 자, 김이환 작가의 세상이 멸망하고 소심한 사람들만 남았다. 이런 단파 스튜디오에 모이는 사람들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목이 너무 끌리는데. 제목 너무 끌리죠. 부제가 뭐예요? 소제목들이 뭐 세상이 멸망했는데 마트에 가다니, 세상이 멸망했는데 뭐 파티를 하다니, 뭐 이런 식이거든요.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네, 구호물품 가지러 밖에 나가야 되는데 소심해서 걱정하는 거.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요. 좋아요. 자, 끝인사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끝인사는 혁신 삼창하면서 끝내시죠. 좋죠. 네. 네, 한번 혁신 3번 외치면서. 파이팅 자세 잊지 마시고 주먹 꽉 쥐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혁신, 혁신, 혁신!